자, 이제 5월 19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5월 19일로 이 무장봉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에서 이것을 이제 농민대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남도에서도 한 300명 정도 이제 그 인원 지원을 요청을 받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노트 그 회의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5월 11일 날에 김대중 씨가 정읍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와 전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전남대 학생들은 정동연하고 박관현이가 학생들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정동연은 민청협 그 회원으로서 김대중과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박관현이는 전남대 회장이었습니다. 해서 이 둘이 학생들을 동원하고 어떻게 보면 이때가 광주 사태의 사실상의 출정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동학난을 부추기는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월 17일에서 5월 19일 이 사이는요, 전남 가톨릭 농민회의 그 간부들이 이제 광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5월 17일 날 전남 가톨릭 농민회 간부들이 19일로 예정된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광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하고 이제 이 간부들하고요, 윤환봉 등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과 19일에도 계속 이 가톨릭 농민회 농민운동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9일에 이게 많은 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고속터미널에서 박병규라는 어떠한 시민의 목격담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때 이제 고속터미널로 해남과 진도 이런 쪽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때 들어왔다, 이것을 이제 목격하고 이러한 내용을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톨릭 농민회의 이러한 구성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광주 5.18의 실질적인 행동대원들은 광주 시민이라기보다 시민군일 가능성이 높다. 말하자면 가톨릭 농민회의 이러한 그 무장한 시민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무장을 했을 때는 낫, 꽃갱이, 삽, 몽둥이, 죽창 이런 것들로 이제 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19일부터 예정된 이런 무장 공기는요, 순식간에 전라도 전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의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제 우선적으로 좀 하냐면은요, 5월 19일 날에 이렇게 무장 봉기가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월 18일 날에 터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에 터진 이것은 이제 그 전남대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컨대 윤상원 그 들불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터졌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5월 19일에는요, 가톨릭 농민회에 있는 이 무장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합류를 해서 가톨릭 센터의 이 방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씨나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많은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 센터 방화 사건 같은 것을 보면은요, 이제는 실제적인 폭력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것은 광주 시민들이, 대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장 세력들이 여기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일 날에 다 모여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월 19일 날 있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대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에는요, 주로 저희 근마에 있는 7공수 33대대하고 35대대가 들어와서 이제 그 경비를 했죠. 그러고 이제 11공수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합니다. 해서
0시 50분에 광주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1공수에 61대대, 62대대, 63대대 이 3개 대대가 이제 도착을 합니다. 보통 대대는요 한 3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2시 10분경에 이제 조선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조선대는 이 전남도청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는 저기 광주역 위에 약간 북쪽이죠. 그쪽에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11공수가 이제 조선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7공수 35대대 하고요. 그리고 11공수 61, 62, 63대대 이렇게 5대 대대가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것 전체를 정웅사단장이 이 관리를 했고요. 정웅사단장은 31사단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을 방어하는 그러한 사단입니다. 정웅사단장의 31사단은 96년대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 방어를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5개의 대대가 있는데요. 전남도청에 이제 11공수 61대대 하고요. 그리고 7공수 35대대가 이 전남도청 근처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금남로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은 이제 경찰이 이제 이때는 이제 경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광주 서부 쪽, 광주 시청 쪽이죠. 하고 북부 쪽, 북부는 이제 교도소가 또 북부에 있습니다. 이런 쪽은 이제 31사단 96년대에서 이제 주요 시설 경비를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11공수 62대대하고 63대대는 이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카프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무 활동과 같은 일환으로서 이제 무력 시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엄포를 놓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62대대, 63대대가 무력 시위를 하다가 이제 11시경에 이제 시위대하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제 부랴부랴 이제 62대대, 63대대도 금남로 이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주로 전남도청 쪽은요 11공수에서 좀 방어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7공수 35대대까지 이렇게 함께 해서 주로 전남도청을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저쪽 광주역 쪽이 있습니다. 저기 전남대 바로 밑에 이제 광주역이 있는데 거기도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공수가 20일 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19일입니다. 20일 날 3공수가 이제 투입이 되는데 3공수는 주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오전에 이렇게 이제 공수부대들의 이러한 경계 활동이 이제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전 4시, 그러니까 새벽이죠. 11공수 여단 3개 대대가 광주 시내로 출동해서 경계 업무에 이제 들어가고요. 또 무력 시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전 8시에 전남도지사 협조 담화문 이제 발표가 있고요. 광주일고, 대동고, 중앙여고 등 학생 6천여 명이 또 수업 거부를 하고 교내 시위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전체를 귀가령을 내리고 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오전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오후는 전부 귀가령을 내렸습니다. 이성 계엄사령관은 이제 선무 활동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서 10시경 이제 11공수는 61대대는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를 이제 경계를 하는 거고요. 62대대하고 63대대는 10시경부터 해서 이제 시내를 돌면서 유력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9시 30분경부터 시위대가 운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깜짝 놀란 이제 그 계엄군에서는 일개 공수여단에 대한 증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3공수가 또 투입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과 유언 비어들에 자극된 학생과 시민들, 이들이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언비어가 아주 극성을 부렸고, 그리고 마치 이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40명 정도가 죽었다. 전남도청에서 피바다가 됐다. 아주 이런 유언비어들이 마구 떠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사실로 인식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가는 문을 닫고 관공서, 기업체, 학교 모두가 정상 업무를 포기했습니다. 대동고나 중앙여고 등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구호를 외치며 또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금남로, 여기가 전남도청 앞입니다. 여기에 교통을 차단하고 도청 앞에 경찰이 이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이 시위대가 이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 10시까지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11공수하고 시위대가 금남로에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위대들이 모인 이후에는 유언비어가 큰 작용을 했는데요. 이때 윤상원의 삐라가 돌았습니다. 들불야기에서 이제 뿌린 것이죠. 5월 19일 윤상원의 삐라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이 삐라의 내용은 5월 18일에 있었던 일에 대한 유언비어였습니다. 이것을 화려한 휴가라는 그러한 이제 공수부대가 이러한 작전명을 가지고 진압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삐라를 돌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한 번 더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광주 애국 시민 여러분,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죄 없는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죽이고,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몽둥이로 두들겨 트럭에 실어가며 부녀자를 백주에 발가벗겨 총칼로 찌르는 놈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고스란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전 시민이 하나로 뭉쳐 청년 학생들을 보호하고 유신 잔당과 극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일파와 공수 특전단 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쳐부수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보았습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는가를. 우리의 적은 경찰도 군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바로 유신 잔당과 전두환 일파들입니다. 죄 없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수없이 죽었으며 지금도 계속 연행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있는 한 동포의 죽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수없이 죽었다. 그리고 40명이 죽었다. 전남도청 앞이 피바다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 18날 이렇게 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글에서도 읽어봤다시피 200명이 죽었다. 이 시체를 보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막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200명이 죽었다는 이것은 19일 날 저녁 때 그렇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언비어가 퍼진 겁니다. 이러한 삐라가 19일 날 오전에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시경에 학생 시위대들 200여 명이 이때 이제 그 금남로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충장로가 있거든요. 여기 두 곳 다 합해가지고 약 4,000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약 200명이 충장로 파출소를 또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1공수 아까 61대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1지역대가 여기를 이제 방어하러 갑니다. 이때 이제 돌과 화염병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화염병은요, 전부 들불야학에서 제조한 것입니다. 이때 시민 60여 명이 강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학생 시위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이때 시위대는 3,000여 명으로 행동도 과격해집니다. 10시 30분경에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11공수 61대대를 공격을 합니다. 카톨릭 센터, 이건 금남로 약 4가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충장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00명씩 약 4,000명 정도가 이제 화염병, 돌, 강목, 보독블럭을 던지는 이제 격렬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시경에 경찰관을 강목과 쇠파이프로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량 10대를 방화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위대가 공격을 해 두르면은요, 이제는 이 진압봉이 머리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위에서
어떻게 이것이 발생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상황을 아무리 봐도요, 공수부대 계엄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대장의 지시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쫓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금남로 이 도청 앞이죠. 여기에 7공수 35대대하고 그리고 11공수가 와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7공수 35대대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병력이 약 280명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이제 수세에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대들은 공사장 자재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계엄군에게 둘리며 이제 계엄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충장로 파출소에서는 11공수 61대대 1지역대가 아까 파견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약 1지역대당 이렇게 한 10명 됐던 것 같습니다. 10여 명 중에서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제 계엄군이 이제는 공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 11공수 61대대 그리고 7공수 35대대 그리고 경찰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급하게 무전을 해서 유력 시위를 하고 있던 62, 63대대를 금남로에 이제 합류를 시킵니다. 이때가 이제 한 11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력 시위를 하던 62, 63대대가 금남로에 이제 합류를 해서 시위대 4,000명에 대한 해산을 시도합니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도청 방향으로 진입을 시도합니다. 이때 진압군은 다방, 여관, 민가 등까지 쫓아가서 극렬 공격자들을 검거를 합니다. 여기도 사용한 용어를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옷을 벗겨 연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공수부대원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가서 감정풀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하고 연행을 합니다. 카톨릭센터 앞 3,000명 중에서 200여 명을 그리고 관광호텔 앞에서는 107명을 체포해서 경찰서에 이제 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수부대원들이 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충돌이 벌어지니까 과격진압이 또 발생을 합니다. 전남도청 주변에서 시위하던 극렬 학생들이 공수부대원들에 쫓겨 YWCA 건물로 들어가자. 이 YWCA 건물도 이 금남로에 있습니다. 부대원들은 학생은 물론 학생들을 보호하던 직원들까지 도로에 끌어내 무릎을 꿇리고 때렸습니다. 건너편 무등고시학원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때리지 말라고 고함을 치자 부대원들은 학원으로 몰려가 학원생들을 구타하고 트럭에 실어서 연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격 진압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시경에 이제 62, 63대대가 합류를 해서 이제 시위대를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후 2시경, 그런데 시간대로 봤을 때요, 한 1시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61, 62, 63대대는 시위 군중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자 조선대로 복귀하여서 식사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19일 날 오전에 있었던 충돌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위대 사이에 함께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화염병을 투척합니다. 공수부대 쪽으로. 이러한 그 화염병 투척조가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상원 그룹에 의해서 이제 김효석 일행입니다. 이 김효석은 그 전날에도 이러한 행위를 했죠. 화염병 투척조를 이제 윤상원이 부렸습니다. 김효석 일행은 등교도 안 하고 그날 오전에는 다 등교했거든요. 트럭에 앉아있는 군인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군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군중들 속에 숨어서 투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윤상원에게 가서 이제 보고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5.18 무용담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간단히 보고 가자면은요, 이게 이제 금남로, 큰 길이 이제 금남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분수대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전일빌딩, 외환은행, 동구청, 카톨릭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환은행 뒤편에 있는 이게 이제 YWCA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해서 수협이 있고요. YMCA가 있고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블럭이 이제 충장로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까지 상황인데요. 공수부대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금남로에는 경찰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 시위대들이 여기 금남로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쳤죠. 이제 경찰이나 이게 이제 못 넘어오게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기 카톨릭 센터를 공격합니다. 저희 카톨릭 센터에 기독교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일에는요, 주로 방송국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는 MBC 문화방송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에는 KBS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20일에는요, 그 모든 방송사들을 다 이제 그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자, 우리 카톨릭 센터 이 사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가톨릭 농민회가 들어오기로 했었죠. 이게 광주역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11시 경입니다. 이때는요, 아까 우리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공수부대는 전부, 이 계엄군은 전부 전남도청에 가 있습니다. 여기 이 광주역은 이제 공수부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경들입니다. 이 전경들하고 농민 시위대가 11시에 이제 충돌을 합니다. 한 전경이 이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전경 기동대하고 30에서 50명 사이의 농민 시위대와 광주역에서 충돌을 했다.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 시위대들은 죽창, 쇠칼퀴, 낫, 쇠스랑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체포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령 씨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이제 소갈퀴나 이러한 죽창, 낫, 쇠스랑 이런 것들을 가진 농민 운동권이 여기에 합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주 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었고 자유노트에 나타나 있는 그 세력이 이제 이 19일에 합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봉기 내용 속에는 이제 무기고까지 이제 공격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모의한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광주 시내로요. 이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에서의 충돌 사건을 보았을 때 농민 시위대가 들어왔구나. 이 자유노트에 있었던 그 기록대로 이제는 무장 폭동을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들어왔구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력들이 이제 카톨릭 센터로 금남로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톨릭 농민회에서 무장 폭동을 했을 때 1차 집결 장소가 원래는 북동 성당이었습니다.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지난 시간에 우리 확인 한번 했는데 거기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북동 성당입니다. 2시에 여기에서 모여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첩보가 이제는 경찰에서 입수를 하고 이쪽을 봉쇄를 하자 자연적으로 이제는 이 2차 집결 장소인 이 카톨릭 센터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 센터 방화 사건이 약 1시경부터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 공수부대는요, 도청 정문 앞에만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금남로에는 공수부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금남로에는 전경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민군들이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청 앞에 있는 이 공수부대들도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까 62대대, 63대대가 합류해가지고 이제 그 시위대들을 다 해산을 시켰죠. 어느 정도 진압을 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이때는 시위대도 비교적 적었고 대부분 구경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월 19일 이런 때에는요, 이제 구경꾼들이 많았어요. 시위대가 따로 있고 구경꾼이 따로 있고 대부분 구경꾼이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위대들은 이제는 이리 들어오라고 다음에는 이제 시체까지 끌고 다니면서 이제 그 시위대에 참여하라고 구경꾼들을 막 부르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제 1시 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들,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사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들의 이 방향이 카톨릭 센터 방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먼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합니다. 학생 시민 약 4, 5천 명 정도가 카톨릭 센터 앞에서
금남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름이 든 드럼통 이 2개 정도를요, 불을 붙여가지고 경찰 저지선으로 굴려보내서 폭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보수를 부수어서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갑작스런 유언비어와 시체팔이 유언비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있어요. 이쪽에서는 시위를 하고 있고요. 수명의 젊은 청년들이 시체 일구를 싣고 시위 군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 학생과 시민이 더 이상 희생되기 전에 계엄군과 싸우자 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위대가 1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체팔이 유언비어죠. 계엄군이 이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5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카톨릭 센터에 대한 이제 공격이 좀 일어나는데요. 말하자면 아까 우리 금남로에서 가운데 정도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은 이제 저쪽 전남 도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위대들은 이쪽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카톨릭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톨릭 센터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카톨릭 센터 안에 계엄군 일개 분대가 있다는 유언비어가 이제는 거기에서 나놉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톨릭 센터의 7층에 이제 기독교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31사 96년대가 이 모든 공공시설에 이제는 군인들이 가서 거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군인들이 6명 또는 9명 있었습니다. 어디 보면 9명이고요. 어디 보면 또 6명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들이 고개를 내밀고 이제 시위대를 보다가 이제 시위대 누군가에 의해서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계엄군이 저 안에 있다 하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들이 카톨릭 센터에 공격을 합니다. 이때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4대를 끄집어내서 방화를 하고요. 그리고 7층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이제 점거를 하면서 31사 96년대 소속 9명 혹은 6명이라고 하는데 6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셔터를 깨고 건물로 난입해서 군인 6명을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총을 빼앗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31사가 가지고 있는 총이 그 M16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16은 그 당시에 아마 그 공수부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책에서는 M16 소총을 빼앗고 여기에는 총알도 들어있었다 얘기하고요. 철모, 탄피 등을 창밖으로 이제 내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 센터 전체를 놓고 불을 지르려고 할 때 이제 공수부대가 식사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이것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1시 반경에 경찰과 공수부대의 병력은 전남 도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청 맞은편 금남로에는 시위대와 구경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센터에서 여기에 계엄군이 있다, 계엄군 초소이다 라는 식으로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1시 반경에 카톨릭 센터 7층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 대해서 방화를 이제 시도하기 위해서 시위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카톨릭 센터 7층 전체 건물을 불을 지르려고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1층에 꽃집이 있었는데요. 이 꽃집 주인 이름이 임정하 씨입니다. 이 임정하 씨가 이 화염병을 던졌는데 이걸 아주 필사적으로 이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민들이 쇠 파이프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대령 씨 얘기는 이 쇠 파이프나 이러한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말리는 자를 후려칠 쇠 파이프로 이미 무장한 시위대들이었다. 그러니까 불을 지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이죠. 기름과 솜덩어리, 그리고 이것을 말리면 후려칠 쇠파이프, 이렇게 이제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임정아 씨랑 유팔동 씨도 이 방화를 막으려고 애썼지만 이때 불을 끄면서 막은 사람은 임정아 씨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팔동 이 사람은 광주대교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카톨릭 광주대교구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임정아 씨가 시위대의 난입을 막고 있는 사이에 센터 직원들이 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위대들은 기독교 방송국 차량 3대를 탈취해서 금남로에서 이제 불을 질렸습니다. 이렇게 셔터가 내려지고 이렇게 하자 이제 청년들이 소방 장비인 곡괭이로 잠긴 문을 부수고 의자로 대형 유리창을 깨고 해서 이제 이 안으로 진입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층에 이 공수들이 있었는데요. 6명의 공수가 겁에 질린 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이 공수를 막 구타를 했습니다. 콜라병으로 머리를 후려치기도 하고 한 명은 소화기를 공수들의 안면에 대고 뿜어대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식당 종업원 김현채 씨가 이때 총기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실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이제 총기 탈취는 이미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공수 부대원들이 이제 출동을 한 것입니다. 7층에 갇힌 광주 향토사단 군인들 31사입니다.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제 달려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임시 머리를 후려치는 이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구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임정아 씨는요, 뇌 손상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렸고요. 2년 후에도 11번 수술을 하고도 여전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시위대들은요, 옆에 이제 광주 백화점 이 공사 중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석유를 드럼으로 갖다가 이제 방화를 했습니다. 드럼통 2개를 가져와다가 방화를 했는데, 한 개는 거리에 뿌려서 불을 지르고 또 한 개는 세워놓은 채로 이렇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남로 일대에 이제는 불길이 이제 치솟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카톨릭 센터 안에 있는 7층 기독교 방송을 점거한 이 시위대는 집기, 책걸상 등을 현관에 모아놓고 이제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하는 순간 이 카톨릭 센터 전체에다가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공수부대가 이제 출현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카톨릭 센터 안에는요, 기독교 방송국도 있었고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금남로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시에서 3시 혹은 3시 반경까지 있었던 카톨릭 센터 방화 사건이 이제는 종결이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괴담이 출현합니다. 이게 바로 카톨릭 센터의 괴담이라고 이제 이 임대령 씨는 부릅니다. 이 전남대 법대생 중에 3학년 김윤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때 광주에서 있었던 10일간에 대해서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피하지 못한 카톨릭 센터 내의 학생 수명이 공수병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었다. 시체 3구가 확인되었다. 충금 지하상가, 충장로 금남로입니다. 지하상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대항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것을요, 소준섭이 광주 백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인용해다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풀렸습니다. 카톨릭 센터 내 시위대는 공수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50여 명의 시체가 둥글었다. 이런 형태로 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고스란히 황석영의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광주 백서의 내용을 표절해서 이것을 여기에 또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 문재인이 가장 먼저 낚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고스란히 믿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수사를 요청하고 이랬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낚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제 카톨릭 농민회도 그 1층에 있었는데요. 거기 부회장 최성호 씨가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요. 카톨릭 농민대회 준비를 위해 카톨릭 농민회 간부들이 이 건물 1층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톨릭 농민회는 같은 편인데 이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황당해했다, 이런 이제 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위대 쇠파이프를 들고 주최 측 건물에 난입하여 사무실 집기를 파괴하니 무척 놀랍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으면 우리가 먼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고스란히 믿고 이걸 사실처럼 막 유포를 해대니까 이게 이제 그 광주 5.18이 어떻게 보면 반인도적 범죄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시 이후로는요, 이제는 오히려 시위대가 이제 계엄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요, 오후 2시경에 이제 윤홍정 전교사 사령관과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관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의 진압 행동이 너무 과격하다. 어느 나라 군대인지 의심이 간다. 고교생까지 동요한다며 연행자 전원을 석방하고 석방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다 유언비어를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기관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후 2시 20분경부터 정웅 사단장은 시위 진압 명령을 내립니다. 광주 시내 시위가 격화되자 정웅 31 사단장은 2시 40분경 전 병력에 대하여 도청과 금남로에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이때 지만원 씨는요, 이 정웅 사단장의 이 지휘력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카톨릭 센터 방어 사건이 있고 시위대가 또다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오자 이제 이러한 진압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40분경부터 이제 공수부대가 출동을 하고 시위 진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 반전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반경부터는 시위대가 이제 공격자가 됩니다. 카톨릭 센터 사건 이후에 이제 여기에 구경하던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서 시위대로 참여를 하고요. 그러면서 계엄군과 시위대의 전세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시 반경부터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요, 계엄군이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3,000명의 시위대가 문화방송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보도를 안 해준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투석을 하고 돌을 던지고 취재 차량 일대를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엄군 12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러면서 극렬 시위자 7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문화방송국은 여기 광주역 그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금남로에서 그다지 이 먼 거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5월 19일에 어떤 유언비어들이 이렇게 퍼졌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유언비어를 고스란히 믿고 그것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 죽이고 있다. 공수대원이 이화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3명의 팬티와 브라자까지 모두 찢어내고 구두발로 엉덩이를 찬 후 대검으로 등을 찔러 죽였다. 공수대원이 광주 수천고등학교 앞 전봇대에 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았다. 5월 18일에 40명의 시위학생이 죽어 금남로가 피바다가 됐다. 공수대원들이 젊은 놈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고 광주 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개 몇 마리 잡았냐고 농담을 한다. 계엄군이 출동해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김대중을 잡아 죽이고 전라도 사람을 몰살한단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저는 지금 공수부대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시위대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공수부대들이 호박을 찌르듯이 닥치는 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을 트럭에 던지고 있다. 여학생들이 발가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트럭에 실려갔다. 삼립방 트럭에 시체를 실으러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부녀자의 국부를 찌르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 수 없다. 자, 그리고요, 시위대와 공수부대원들의 충돌 양상을 또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공수부대는 소규모 단위로 쪼개져서 수많은 길목들을 가로막고 부동자세로 서 있다. 시위대와 시민들이 와서 야유를 퍼붓고 인격적 모독을 해도 그대로 서 있다. 그러다가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 이리저리 피하기에 바빴고, 피를 본 병사들은 이성을 잃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타격하는 등 시위는 군복을 입은 젊은이와 민간복을 입은 젊은이들 사이에 무자비한 폭력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위대와 공수부대원들의 충돌 양상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시간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5월 19일 오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상원이 이 폭력 선동을 했습니다. 김효석에게 살인까지 교사를 좀 했고요. 이때 대동고에는요, 송영길, 지금 국회의원이죠. 윤기권, 북한으로 이제 귀순한 사람이죠. 김효석, 이들이 다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김효석 얘기는 윤상원이 이제 그 살인까지 교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상원이 이제 공수부대원 한 명을 돌로 때려서 이제 죽였다. 이 내용을 김효석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19일 날 오후의 사건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상원이 형이 걱정을 하더라고. 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화염병 말고 저놈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재공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희생만 커진다. 그래서 무기 빼앗는 연습을 하자. 바로 그러더란께 이게 이제 김효석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상원이 형이 용용하게 옵디다. 뭐하고 오냐? 철모하고 단검을 하나 들고 오더라고. 내가 어떤 일이요? 했더니 내가 한 놈을 죽여불고 왔다. 어떻게 했어? 그 광주천에서, 이 광주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금남로 그 밑에 하나 이제 천변이 있어요. 이렇게 쭉 따라가면 영산강이 나오는 그 천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위대에 의해서 공수부대원 한 명이 이렇게 죽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그 사망 사건입니다. 이때 윤상원은 죽은 것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여기서는 했습니다. 실신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윤상원은 죽은 것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이때 시위대가 장갑차를 공격합니다. 계엄군의 이 장갑차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계엄군의 이 그 해치를 열고 거기에다가 불이 붙는 집단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갑차에서 총을 쐈습니다. M16으로 해서 총을 쏴서 한 고등학생이 이제 그 대퇴부에 이 총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압군의 첫 번째 발포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면은요, 5시경에 공수부대에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수부대원의 시체가 있다. 사직공원에 있다. 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직공원을 이제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장갑차가 보도블럭에 있는 턱에 이제 그 턱을 받고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위대가 이 장갑차를 공격해 왔습니다. 장갑차 뚜껑을 열고 불 붙는 집단을 속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다급해지자 장갑차에 타고 있던 장교가 문을 열고 나와서 M16으로 위협사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그 장교들만 이 총알이 부분적으로 지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19살 먹은 조대부고 3학년 김영찬 군이 대토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30분경 이제 이쯤 되면은요, 전경들은 이제 거의 다 탈진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공수부대원들은 아주 안간힘을 다해서 이 시위대를 해산하고 이제 그 투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시 30분경에 공수부대가 이제 시위대를 해산을 합니다. 금남로 2가 카톨릭센터 앞에 시위대 200여 명이 집결해 있는데 장갑차 2대를 앞세워서 해산을 합니다. 또 공용터미널, 아까 시외버스 터미널 있죠? 1000여 명, 금남로에 2000여 명이 집결해 있는데 계엄군의 진압으로 또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5시 30분경에 시위대가 계엄군을 공격을 해서 MO16 한정을 피탈을 당합니다. 카톨릭 센터 앞에서요. 그리고 이쯤 이르렀을 때 이제 전경들은 전부 탈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7시가 이르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지만원 씨는 시위대의 난동과 몰매 맞는 공수대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후 7시 꽃갱이와 삽과 몽둥이로 무장한 시위대가 등장을 하고요. 100명 단위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통금 9시가 넘도록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7시 45분에 대부분의 파출소를 파괴하고 방화를 했다. 그리고 9시경에 역전 파출소 그리고 KBS 광주 방송국에 난입해서 방화를 했다. 역전 파출소를 다시 점령을 했고 KBS 광주 방송국에 난입을 해서 기물을 파괴했다. 이때 33대대 7공수죠. 광주역에 출동하여 시위대를 해산을 했는데 경찰과 함께 북구청 주변에 위치한 빌딩, 여관, 다방, 주택가를 뒤져 방화 용의자 13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용의자 13명을 검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작정 쫓아가서 가정집까지 쫓아가서 구타하고 끄집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도 보면은 방화범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19일 날 저녁 이쯤 됐을 때는 모든 파출소가 다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9시 경에는 이제 KBS마저 또 이제 공격을 당하는 아까 3시경에 MBC가 공격을 당했죠. 이러한 상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17,000명의 시위 군중이 밤 11시까지 이렇게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시위대 2,000명이 주유소의 휘발유도 이제 탈취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화염병을 만드는데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11공수 62대대 4지역대의 2중대 6지대 지대장 신동국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개인별로 CS탄 가스총이죠. 이 배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두 발 정도요. 그래서 이제 초저녁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시위대의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골목에서 돈을 던지는 무리가 계속 속출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이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는 CS탄을 날렸다. 가스총이죠. 그럼 이제 좀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백 명의 무리가 일시적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중대원들은 경주하다시피 달려가서 그놈들을 사정권 밖에까지 내쫓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됐을 때는 누구 하나 지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밤 12시에 하수도에서 가면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시경이 되자 좀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눈을 붙이고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지만원 씨 글에서는요, 11시경에 시위가 잠잠해졌고, 그리고 이때 좀,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조용해지자, 이제 11공수 3개 대대와 7공수회단 35대대는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 집결해서 차량 경비를 했고요. 그리고 7공수회단 33대대는 수경지인 전남대로 복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피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위대 김한부 씨가 전두부 열상으로 사망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계엄군에 의한 하나의 이제 사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4명의 군경이 부상을 입었고 수십 명의 학생 시민이 부상을 당했다. 갑자기 수만 명으로 드러난 시위대와 그리고 5개 대대 약 1,800명이죠. 불과한 계엄군이었다. 계엄군은 시위 진압은커녕 자체 방어에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5월 19일에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5월 19일 날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정사 5.18에 있는 이 내용과 그리고 수사기록을 정리한 지만원 씨의 이러한 글과 너무 이 판이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정사 5.18에서는 40명 또는 2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만원 씨의 이 글에 의하면, 수사 기록에 의하면 5월 18일, 19일 각각 한 명씩 이렇게 사상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총기 발사는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어떤 것이 도대체 반인도적 범죄인가? 5.18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사 5.18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요,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 차례의 이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군 중에 철과상으로 이 죽은 사람이 이 10일 기간 내내 18명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계엄군이 실제로 개입한 이날은 18일하고 19일인데 이때는 2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좀 규명을 해서,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규명을 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은 좀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